티키타ክ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화요일 주식 썰전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핵심 일정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 26일에 열립니다. 북한 관련 부분과 우주 분야 협력 등이 다루어질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이어지는 주제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서렌도스 CEO는 향후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두 썰전 주제 모두 이런 방미 일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첫 번째부터 이제 중요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담 앞두고 어떤 네. 이야기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국가적인 행사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 문제를 이제 썰전 주제로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공식적인 방미 일정을 이제 막 사실상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주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바이든 정상회담과의 이제 일정인데요. 네. 26일 날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경제적인 협력 부분에 대한 내용이 주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번 회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네. 약간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국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미국과 같이 한다는 뜻을 맞추고 있느냐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상 위에 북한이 있고 네. 바로 옆에 중국이 있고 또 바로 측면 위쪽에 북한 옆쪽이지만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3대 사회주의 및 독재주의 국가와 맞닥뜨려 있는 나라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사실 아닌 상황이 됩니다. 근데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필두로 일본이라든지 괌 지역 그리고 대만 공조 등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바로 밑에는 또 미국과 직접적으로 공조하는 또 나라들 및 연합국들이 실제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위치상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소련하고 미국이 협의를 걸쳐서 이 나라 땅덩어리를 끝까지 싸우지 않고 반으로 나눈 이유가 뭐 이거는 북한의 현재 그 독재 정권도 또 우리나라의 예전 정권도 누가 참여하고 원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강대국이 그냥 이제 전쟁 끝내자 선 거놓고 조약 자기들끼리 체결하고 그리고 각 그 정부의 자기네 구미에 맞는 정권을 이제 만들어 놓고 출발해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양대 그 서방과 또 이쪽 독재 국가들 사이의 그 경쟁 관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북한이 자꾸 들쑥들쑥거리면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공격적인 행동 부분들을 하니까 연동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중국도 지금 경제 쪽 부분 위주로 견제를 해줘야 되는 상태로 하고 있는데 북한까지 들쑥거리고 나오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한국 정부가 제어해주지 못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정상회담에서 북한 확장 억제 조약이라는 부분들을 따로 구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각국 성명 및 공동 성명을 발표할 때 이 공동 억제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정권하고 또 네. 이제 북한 그 김정은 체제하고는 대화를 안 하잖아요. 네. 예, 성격상 안 하는 시기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약 체결은 상당히 쉽게 될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약을 체결하는 순간 북한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앞으로 다른 혹시 차기 정권이 이제 뭐 다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 이제 아예 끊긴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한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조약이 체결되면은 북한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정상회담 타이밍에 맞추어서 북한이 이제 군사위성을 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제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의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성격이 되겠는데 일반적인 정상회담과는 좀 특이하게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조약 부분을 좀 더 집중했다라는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중 정상회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요소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전방위적일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어떤 한 분야에 대한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방면의 교류 협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무언가 선물을 주고 우리나라도 미국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절차들이 나올 텐데 이 안에서는 어떤 식의 협의가 몇 년 동안 하는 게 뭐 이루어질지 여부 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업종은 당장 정상회담 이후 시점부터 상당히 좀 우리 증시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고 연결선상으로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뭔가 또 투자를 해주게 된다면 연결선상으로 수혜성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전주에도 다뤄봤던 주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만 민간 자본 위주로 당장 다음 달에 이제 또 누리호 발사도 있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우주항공 사업 영역에 대한 또 얘기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우주항공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네, 우선 우주에 대한 항공에 대한 기술을 먼저 시작한 거는 지금은 러시아, 옛 소련이겠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발전 가도를 강하게 달린 게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 협력이 진행된다면 이거는 뭐 미국보다는 우리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우리나라가 또 여러 가지 위성이나 이런 지구상 그 관측 제공권을 좀 확보하면서 좀 더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술 도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제협력이 나오건 간에 수화해가 되겠지만 우리가 잘하는 거를 뭔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미약한 것을 북한이래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네. 도와주는 어떤 경제적인 협력이 나온다면 그 관련 업종의 급등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경제적 협력에 대한 어떤 모델들이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국내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 것과 관계없이 급등 시도를 개별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을 걸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뭐 필수적인 거죠. 지금 이미 움직임은 나왔어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간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북한이 벌써 이제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방산주가 급등한 상태에서 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거래일 전에 급등 시도가 나온 뒤에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유지한다는 얘기는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준비 과정을 좀 거쳐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빅텍 같은 경우에도 퍼스텍보다는 상승력이 좀 낮았지만 상승하고 나서 크게 시장이 지금 많이 밀리는데도 유지 관점으로 거래가 실리지 않는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추가 반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경제적 협력 이슈 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북한의 억제 전략이 담겨 있는 신조약이 좀 특징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회담이기 때문에 방산주의 변동성에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지금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상당량의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어떤 단타 또는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참조를 하셔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 부분들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아마 이번 회담에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방향을 할지 이 부분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확장 억제 조약, 이 조약이 체결이 된다면 북한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또 우리나라 북한 관계 부분 예상해 주셨고요. 정리해보면 경제 효과 부분,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 관심 필요하고 또 이런 관련주 방위 산업 종목들 이후에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주제이죠.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와 함께 K 컨텐츠 투자 네,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자마자 가장 첫 일정이 뭐였을까요? 이 일정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네, 미국에 가서 원래 정상회담을 하기로 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만전을 기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얘기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첫 일정을 넷플릭스 대표를 만나는 일정으로 잡았다.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런 작품들이 네. 넷플릭스 연계돼서 소개가 됐을 때 전 세계 1, 2위를 한다라든지 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다양한 어떤 작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상위권으로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더 글로리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북미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아시아권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탑 자리에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그만큼 독특한 소재를 갖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K 콘텐츠의 강함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물을 준 거죠. 넷플릭스가 국내 이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에게 그동안에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 선물을 줬다. 네. 앞으로 약 4년 동안 3조 원 이상의 어떤 투자를 사실 결정하기로 해주면서 대대적인 그런 우리나라 K 콘텐츠 활성화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작품에 넷플릭스가 제작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고 제작 지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작품과 더 좋은 배우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인기가 있는 작품들에 대한 차기작이 제시될 때도 더 많은 자본의 도움을 얻어서 더 퀄리티가 높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도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경우는 흥행을 쳐서 돈을 크게 버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냥 시험 삼아서 투자해서 만들어 본 작품인데 실질적으로는 대박을 치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만큼 그 회사의 어떤 매출 대비 수익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작품들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작품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죠. 외국 작품보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어차피 투자를 좀 더 하려고 했었는데 대통령을 만난 김에 좀 띄워주는 거죠.
대통령 오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투자 안 할 거였지만 투자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연초에도 했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2가 예정이 되어 있죠. 사실 끝날 때까지 그 마스크를 쓴 주인공이 누군지 잘 몰랐었다가 갑자기 깜짝 등장하는 그 최고의 배우를 보고 우리가 깜짝 좀 놀랬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주인공이 당연히 뭐 이정재 씨기 때문에 이정재가 빨간 머리를 한 상태에서 공항을 가다가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제 끝나죠. 예고라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 2를 예고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도 있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기본적으로 인기작으로 볼 수 있는 뭐 DP 같은 경우에도 이제 2편이 지금 뭐 제작 중인 상태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공동경비구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어떤 드라마를 패러디한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 제작이 지금 흥행리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뭐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든지 좀비 드라마 같은 경우 좀 참신한 좀비 드라마라든지 여러 작품들이 신작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이번 연도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작품으로 올라와서 어떤 또 한 번의 K 콘텐츠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투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K 콘텐츠 관련 종목들 제가 전전주부터 강조해드리기 시작한 미디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할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넷플릭스를 제일 먼저 만날 걸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미디어 관련주가 급등이 나올 테니까 미리 선점해놔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2주 전부터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그랬으면은 뭐 제가 좀 극비 정보를 알게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미디어 관련주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타이밍에서 오늘 시장 때문에 좀 효과는 덜 보였지만 네. 오전에 장세무관 급등 추세가 강하게 나왔었던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상당한 이런 미디어 콘텐츠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오늘 가장 강했던 네.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은 중소형주 중에 쇼박스라는 종목에서 좀 나왔거든요. 네. 다른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국내 우량주들도 10몇 프로 정도의 급등 시도가 나온 애들이 몇몇 종목이 좀 있었지만 가장 상승력이 높았던 거는 쇼박스로 20% 이상의 급등 추세가 나왔다가 11%로 대량 거래 종가 마감을 해준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미디어 업종 관련주들이 급등 유지 마감을 해줬을 텐데 아쉽게도 흑삼병이 나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흑사병이 나왔죠. 네. 오히려 더 큰 큰 조정이 한번 네. 강하게 오전장을 강타했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미디어 종목들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뭐 쇼박스를 포함한 미디어 관련주들의 흐름 부분들을 앞으로 지켜보신다면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추세 반등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참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K 콘텐츠에 대한 3전 이상의 투자 계획, 이 훈풍으로 앞으로의 K 콘텐츠 우리 시장 미디어 업종들 움직일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조정으로 초반 강세 보이던 종목들 윗골이 달긴 했지만 지속적인 관심 요요하다 긍정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강의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네. 작가님하고 잠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네. 자꾸 저를 연기라든지 노래를 하게 만들려고 네. 잘하시니까요. 무방 방제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네. 무방 방제가 제가 보내놓은 거 아닌데 아, 저거 어떤 노래인지 이렇게 알겠네요. 돼 있네요. 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네.
상승량이 느껴진 거야. 네. 제가 한번 같이 불러드렸어요. 민망하실까 봐. 네. 네. 이 노래가 또 제가 이제 뭐 안 부르는 노래는 아니고 노래방 가서 굉장히 부르세요? 봄철에 인기 있는 노래잖아요. 그쵸, 맞아요. 사실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른 가사로 긴장감 있게 불렀지만 네. 제가 작정하고 부르면 네. 싱크로율이 한 90%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싱크로율이 한 90% 정도 돼서 네. 점수도 항상 이 노래를 부르면 네. 95점 이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뭐 네. 김범준이라고 다음에 해도 한번 기회 될 때 회식 때 한번 불러주세요. 회식 때요. 네. 네.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괜한 말을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상승량이 느껴질 수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승률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방송에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상한 김용덕 대표의 상승량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변동성 시장 속에서 상승 낼 수 있는 종목들 절대 승률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쌀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다우 데이터입니다. 매수가 3만 원이고요. 비중 30%이신데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21,350원입니다. 네. 어제도 8개 정도 나왔고 네, 오늘도 추세가 점한가네요. 이어졌네요. 점한가. 네. 이게 지금 뭐 SG 증권 사태인가? 네, 매도구예요. 그거 네. 연결돼서 나온 것 같고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상황이겠지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B2라고 하죠. 네. B2가 과도해지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 이제 증거금 상향 문제가 닥친 게 이 관련주들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거금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용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증거금률이 100%라는 얘기는 현금만 갖고 살아라는 얘기고 네. 증거금률이 70, 50, 40이 되면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신용으로 살 수 있다. 돈을 뭐 40%만 내면 100%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고 우량 종목일수록 이제 증거금률은 좀 떨어져서 신용을 많이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신용을 쓸 수 있었던 종목을 신용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는 네. 곧 앞으로 신용 만기가 닥쳤을 때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투자보다는 이제 회수적 매도로 해서 그 빌린 신용 부분들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고 네. 신규 신용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종목의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제한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30%씩 제한가로 떨어지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면은 마이너스 70%에서 90%가 한 네. 방에 나왔었겠죠. 그런 어떤 한 방에 깡통을 차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틀에 걸쳐서 보니까 한 50% 넘게 하락이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충격이 좀 심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쉬운 거는 지금 매수가가 3만 원이에요. 좀 이상합니다. 네. 어제 하한가 가격이 3만 원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사이는 거래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3만 원이었을까? 추측을 해보자면은 오늘 점한가에 물량을 좀 샀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네.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단을 3만 원으로 낮춰놓은 거겠죠. 네. 단기 반등만 나와도 빠져나오겠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점한가기 때문에 또 내일도 점한가로도 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전략을 비중을 높여서 평단을 낮추는 걸 취하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왜 안 그랬으면 절대 지금 이 평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5만 원대 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 그럼 분명히 팔으셨을 텐데 중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비중은 더 들어가지 마시고 네. 3만 원 돌파 시에는 반드시 익절하고 나오는 전략 정도로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의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더 들어가면 이거는 묻지마 투자로 전락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계좌가 한 방에 박살날 수 있다는 거 꼭 네. 기억하시면서 주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데이터 추가 비중 더 추가하는 것을 지향해 주셨고 3만 원 돌파 시에 익절해보는 전략으로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매수가 17,000원, 비중은 15%인데요. 오늘 3% 정도 조정받으면서 15,570원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아모그린텍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 잘 가던 종목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었던 어떤 호재 재료를 좀 반영받으면서도 반등 흐름을 줬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지금 흑사병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네. 이런 관련 업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지금 SG 증권 사태 영향도 같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갔던 애들의 반락이 좀 심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올라가는 흐름이 4월에 안 나왔던 애들이 많아요. 네. 아시겠지만 시장이 3월 중순부터 4월 최근 4거래일 전까지 계속 달리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종목들은 안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2,000원지만 갔죠. 맞아요. 네. 그거 외의 종목들은 실제로 안 달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4월에 달렸다는 얘기는 2차 전지 연계된 수혜 요소의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 중에 시총이 빠진 애들이 많은 거고 그 영향을 아모그린텍도 사실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조정이 또 끝나면 다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승력이 다른 종목들보다 많았던 만큼 과연 재차 반등 전환하는 장에서 2차 전지가 다시 주도 역할을 해줄 거냐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의 추가 상승력에 대해서 직전 고점을 재돌파할 확률이 좀 크진 않다. 단기간적으로는 하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매수가인 17,000원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익절하고 나오는 전략 정도로 이번 달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아모그린텍 직전 고점 재돌파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매수가 17,000원 회복하실 경우에 정리해보는 방법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매수가 9,600원이고요. 비중 15%인데요. 현대차그룹 SK온과 합작법인 설립 소식에 오늘 13%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손실 구간에 계시긴 합니다. 어떤 네. 의견 주실까요? 9,600원이네요. 네. 매수가가. 네. 9,600원이면은 가능성 있는 게 4월 12일 음봉 나왔을 때였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최고점에 또 이제 베팅을 한번 들어가셨다가 물려 계시다가 지금 이제 매수가 회복을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대차하고 SK온의 합작 소식 때문에 사실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작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수혜가 되는 종목이 현대공업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는데 중소형주기 때문에 상한가 쳐도 되거든요. 네. 상한가 쳐도 되는데 거래량이 막 이렇게 뭐 1,000만 주 가량 거의 되는 종목이고 또 전체 상장 주수가 1,500만 주 정도니까 이 정도 흐름이라면 이제 상한가를 칠 정도의 거래량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함에도 오늘같이 조정장에도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조정이 아닌 장에서 추가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매수가인 9,600원 돌파가 충분히 나올 걸로 네. 보이겠고요. 네. 예측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네.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 돌파기 때문에 추가 고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4년간 고점이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다 보니까 요번 파동이 거기까지 갈 확률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선 종목들하고 틀리게 매수가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홀딩 유지를 하시면서 추가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네. 그런 좀 좋은 재료를 내재하면서 출발하기 시작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대공업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사이 매수가 회복 나올 것으로 전망 주셨고요. 돌파된다면 보유 의견으로 추가 고점 11,000원, 12,000원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화요일 추천 주신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습니다. 4월 19일에 매수했던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인데요. 매수하시고 이런 중국 관계 악화 우려로 좀 주가 네. 조정 나오고 있다가 오늘은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위메이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참 공략을 하자마자 뭔가 조금씩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네. 게임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약화된 게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또 시장 흐름에 대한 분위기도 좀 띠띠무지근하다 보니까 네. 또 위메이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위에 좋은 믹스 커피 코인, 위믹스 코인 지난- 같은 네. 경우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가상화폐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며칠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상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영향도 같이 동반적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좀 건실한 눌림인 것 같아요. 특별히 크게 올라간 건 없고 조절하다가 반등 주고 있던 과정에서 한 번 더 눌러줬다. 그리고 정상 지지평 구간대에서 양봉 지지를 맞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정이 크게 나오고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 종목들은 이제 좀 주의를 하고 올라간 게임주 말고 안 올라간 게임주 중에서 가상화폐 연동 게임을 하고 있다거나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판호 발급 가능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인기 게임 관련주들을 관심 가지라고 했는데 일단 판호 발급을 이미 받아서 올라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 시스터즈 네. 보시면 반등 나왔다가 반락이 크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넥슨 게임즈 역시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반락이 크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마블 역시 반등이 나왔다가 반락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은 접근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판호를 직접 발급받아서 그동안 올라갔던 애들이 또 이런 판호 발급, 추가 발급 우려감 및 현재 발급을 받았지만 중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막상 들어간 기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또 같이 반영되면서 밀려 내려왔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서 우리가 아까 다뤄봤던 주제에서는 북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지만 네. 또 경제 협력 문제를 다뤄봤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 동맹 국가에 또 들어가거든요. 네. 삼성그룹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중국이 굉장히 안 좋아할 수 있단 말이죠. 대만, 일본, 우리나라, 미국
4대 반도체 동맹을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 중국 생산 기지를 지금 다 철두시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또 그 주제가 나올 거예요. 반도체 관련 얘기가 분명히 회담 중에 경제 관련 협력 얘기에서 여기서 또 성명 발표 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이 또 나올 수 있고 그쵸. 너무 미국 쪽으로 치우치는 얘기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한한령 가능성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옛날 사드 배치 이후에 네. 그 수년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망해 나오고 실질적으로 중국 진입을 못 해가지고 성장성을 키워가지 못하는 그 수년도가 있었는데 그런 절차가 다시 밟아질 수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어찌 됐건 간에 뭐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들어가면 좋지만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연동 게임을 이미 하고 있고 차기작들에도 이 가상화폐 연동 부분들 다 할 거고 또 해외 거래소 업체에 지금 위믹스 코인이 계속적으로 쑥쑥들이 상장을 하면서 글로벌 코인화되고 있거든요. 그냥 국산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코인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코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연동되는 흐름으로 위메이드의 주가 가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는 6만 원 돌파 다시 나오고 목표 주가인 6만 4천 원 터치 충분히 다음 달 내로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요. 안정적으로 홀딩 유지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의 경우 중국과는 조금 별개인 재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터치 가능할 것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2일에 매수했던 웹툰 관련주 핑거스토리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정도부터 좀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핑거스토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업종 자체는 부담은 없는데 네, 웹툰. 네, 그쵸? 웹툰이니까 미디어 업종 쪽으로 좀 속하거든요. 네. 미디어 업종 쪽으로 속한 데는 얘기는 앞선 넷플릭스의 3조 원 이상의 투자에 신작이 이제 넷플릭스의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에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인기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상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표 웹툰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콘텐츠 공급보다는 원작 업체로서의 로얄티를 받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수혜 요소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오늘 특별하게 웹툰 관련주가 크게 반응하지는 못하고 시장 영향을 최근에 받는 일정 조정 눌림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흐름에서는 주가의 흐름이 살짝 추가 이탈 부분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제가 먼저 원고를 보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네.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살짝 깜빡을 했어요. 네. 네, 노란톡에는 이미 전달이 됐는데 이 종목이 아무래도 기본 손절가로 정해져 있는 라인 부분들을 살짝 이탈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란톡방 기준으로는 제가 오늘 5,000원으로 손절가를 이제 하향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원고를 보낼 때 얘기를 우리 지금 스태프진들에게 보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자막 준비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직접 보고 계시니까 네. 지금 손절가가 터치 이탈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은 손절가가 공식적으로 5,000원으로 하향이 됐고 시장 조정 영향으로 4거래일 밀린 거기 때문에 이 수준에 대한 극복은 금방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지금 4월 달에 이 뼈 쪽 올라가 있던 이 봉 차트가 제가 갈갈보하고 손가락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종목 추천을 해서 그런지 가운데 손가락 같은 느낌도 들고 저한테 네. 맛있는 엿을 쪽쪽 빨아 먹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차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거나 다시 그러면은 그 엿을 맛있게 먹어가면서 당분 섭취를 해서 이제 주가를 제가 올리는 힘을 어떤 주스를 해서라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하향된 손절가 이탈 전까지만 잘 홀딩을 하시면서 유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이 네. 반등파를 강하게 주고 중간 지지권에서 지지를 밟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상장 시가 근처 수준까지 내려가면은 직접적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 8, 90% 정도는 직접 상장 시가에 도달하면 다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만 잘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거기가 진저점이 돼서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죠.
물론 더 떨어지지 않는 게 좋겠지만 네. 더 밀리더라도 일정 부분 걱정은 하지 말고 계속 에이스가 들어갈 테니까 보유하고 있어 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채팅방에서는 손절 가격을 5,000원으로 하향 제시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점 통과 이후에 상승 예상으로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4월 5일에 매수했던 완구 관련 종목 손오공입니다. 지난 AS 때 상승세 곧 나올 것으로 말해주셨고 네. 이후 수요일, 목요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 오늘은 그때부터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더 갈까요?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손오공이 지금 네.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법전을 찾으러 삼장법사하고 저팔계하고 사우정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네.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지금 도망가 버렸대요. 갔나요? 네. 그래서 지금 손오공 주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네. 근데 항상 잡을 수가 있죠. 네. 그쵸, 부처님 잡히잖아요.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손바닥을 만들어서 부처님이 이렇게 누르면 또 이제 잡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저점은 오늘 중으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과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7% 정도 하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연속 3거래일 조정을 보이는데도 밀리지 않았던 종목이 갑자기 악재도 없는데 이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일주일 뒤면은 본 매출이 다가오고 지금 이벤트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손오공에서. 네. 본 매출로 매출 폭증을 일으킬 수 있는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 완구업체가 빠질 수는 없는 거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대 음봉 이후에는 장대 양봉이 솟는 과정이 며칠 내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좀만 더 올랐으면 목표주가 달성이었는데 좀 아쉽게 도달을 못했던 것 같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신다면 다시 직전고점 돌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매매법상으로는 안정적이니까요. 추가적인 매매법 수정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잘 홀딩 유지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오공 5월 가정의 달 본매출 폭증 앞두고 기대감 말해주셨고요. 이후 장대 양봉 며칠 내 다음 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이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정말요? 네. 두 가지 힌트를 먼저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놀라시면 안 되고요. 네. 독수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네. 네. 독수리를 좋아하는 남자가 네. 좀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네. 말이 있거든요. 네. 김수현 앵커, 네. 식사는 잡섰고?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사탄이 씌웠어! 저- 사탄이 씌운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네. 전문가님. 네, 이게 이제 네. 독수리를 좋아하는 네. 수리남이라는 아, 그런 사람이 네, 저 그거 봤는데 왜 몰랐죠? 네 목소리가 틀려서 네, 황정민 씨의 목소리를 제가 똑같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정말 대단한 거겠죠. 사탄. 네, 그런 맞네요, 그렇죠. 수리남. 네. 사탄이 씌웠어. 네. 너 사탄 씌운 거 아니야? 어. 라고 하는데 네. 목소리가 안 똑같아요. 그래서 예, 몰랐어요. 황정민 목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네, 이건 맞춰볼게요. 네, 군인과 관련된 얘기예요. 모르겠는데 또. 네. 군인 중에 네.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군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안준호 이병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저한테 한번 네.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안준호 이병이라고. 안준호 이병이요. 이병 안준호 아닙니다.
이게 맞나요? 네, 저는 이병 안준호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 네. 네, 거짓말을 굉장히 이제 이병 올해도 참 안 안준호가 맞네요. 네. 이게 이제 미리 짜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맞추기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이 힌트를 왜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미디어 영화나 이런 걸 잘 보시는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실 수가 종목을. 있는데 네. 지금 한 이 독수리를 좋아하는 이 수리남 네. 그리고 이병. 이병 안준호 네.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이병이 나오는 드라마 네. DP의 이제 제작사가 네. 오늘 이제 추천주이기 때문이죠. 그쵸. 국내에서도 가장 미디어 업체 중에 등치가 있고 굉장한 좀그 인지도를 보유한 업체예요. 네. 직접 방송사인 JTBC도 좀 소유하고 있고 네. 중앙그룹 소속으로 있는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외에도 인기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DP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 효과에 의한 인기도 상당히 얻었고 지금 DP2가 제작 중이고 올해 하반기 안에 상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초에 나왔었던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학교 좀비물. 사실 이것도 힌트로 해보려고 했는데 좀 좀비 행세를 하기도 좀 그렇고 네, 좀 어려웠어요. 시청자님 놀라실 것 같아요. 저번에도 네. 빙의한다고 눈 한 번 올렸다가 네, 앵커님이 무섭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네. 이 좀비도 눈을 좀 올리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차마 해드리지는 못했다는 거. 여기 이제 연령대 어린 가족분들 같이 이렇게 안고 아기를 안고 보실 수 그쵸, 있는 그럴 분들도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네. 애가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네. 제가 그런 이미지의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해드리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 지금 우리 학교는 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연도에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지금 K 콘텐츠 관련된 인기작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이런 이제 후속작들이 올해 나올 걸로 예정되고 있고 그 외에도 새로운 또 신작들도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본격 지원하는 상태에서 인기를 얻었었던 작품들의 2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 종목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차트 흐름을 놓고 보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좀 눌러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미디어 관련주를 또 추천해드린 게 뭐 이 종목 외에도 이제 몇 달 내로 한두 종목 정도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2월부터 3월이 미디어 업종이 힘을 못 냈어요. 그쵸. 2차 예. 전지 면접 밀려서. 맞습니다. 네. 계속 흘러내리고 정말 좋은 종목들인데도 흘러내리고 제대로 시세를 못 냈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1개월 이평선에 해당하는 22평선을 이번 달 중반부터 탈환을 시작을 했고요. 안착, 눌림, 그리고 오늘 급등 나오려고 하다가 아쉽게도 시장 때문에 음봉을 좀 줬지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단기적으로 보건 추세상으로 보건 수익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매수가는 오늘 종가 이내권 정도의 기회를 준다면 네. 그 정도로 내일 이후부터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혹시 몰라요. 오늘은 미디어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밀려서 마감했지만 네. 내일 갭상승 출발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종가 밑이 아닌 내일 시가 설정 밑으로는 매수를 해주시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자세한 목표 주가라든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대표 넷플릭스 미디어 관련 업체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 힌트로 수리남 DP 말해주셨고요. 인기 콘텐츠 DP나 지금 우리 학교 등의 시즌2 준비와 함께 신작 기대감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